저희가 오늘 11시에 있었던 정부의 공식 브리핑을 듣고 나서 배포된 보도자료를 입수해서 보고 나서 정말 망연자실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2요구 근거라고 된 것들이 단 하나도 근거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어쩌면 이렇게 옹색하고 조악한 이유들을 들며 이 특별법을 거부했는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나누어드린 별첨 자료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늘 정부 브리핑은 기자들의 질문에 자료를 참고하라고만 일관되게 답변했지만 저희는 오늘 기자분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합니다. 정부의 이태원 특별법 제2요구 근거에 대한 반박에 대한 설명을 민변 이태원 참사 대응 TFT 단장이신 윤봉남 변호사님께서 간략하게 해주시고 또 조인영 변호사님께서 보충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주시는 것으로 브리핑을 진행하고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봉남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윤봉남 변호사입니다. 제가 유가족들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정부의 제2요구권 근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 입장을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첫 번째의 그 자료에서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다. 다시 말해서 위헌적인 법률이다 하는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장 없이도 동행명령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하는 권한은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게 첫 번째 거부권의 사유입니다. 그러나 기존 특별조사위원회, 다시 말해서 세월호 특조위라든가 4.16 참사조사위원회 다 있었던 권한입니다. 동행명령권도 있었고 압수수색 청구 의뢰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러면 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제청이 돼가지고 위헌 심판이 된 적이 있냐?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새삼스럽게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 대해서 이게 위헌이다, 영장주의 위반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첫째, 동행명령권이라는 것은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을 때 불가피한 권한입니다. 만약에 이에 불응하면은 과태료 정도에 부과하는 정도라서 영장주의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의뢰한다고 했는데요. 검사에게 의뢰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죠.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 권한에 대해서 어떤 침해도 없습니다. 만약에 검사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을 의뢰했는데 검사가 보기에 이건 범죄 혐의는 없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이 아니다 하면은 그 의뢰를 거절하면 될 일입니다. 나아가서 검사가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은 영장주의 법원의 판결 없이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령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중 3중으로 영장주의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한다. 이거는 과장된 표현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의 반박이 조사위원회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수 일방에 의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도대체 여기서 다수 일방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네요. 현재의 특별법에 따르면은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특별법에서는 특조위원이 11명인데 여당 4명, 야당 4명, 그리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아시다시피 국회를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이게 누구 편입니까? 야당 출신 의장이라고 해서 야당 편입니까? 그러면은 국회의장을 못 오가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관련 단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당이든 아니면 관련 단체들이 의견을 내서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면 될 일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못 오가는 처사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유가족
추천권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월호 특조위 때에도 있었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에도 있었던 소환에 있었던 유가족 추천권을 2명의 유가족 추천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양보해 가면서 협상을 했건만 정부 여당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조위의 임무는 정부의 잘못까지도 살펴야 되는 독립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요한 직책인 위원장을 여당이 원하는 사람 또는 정부가 제명할 수 있다면, 대통령이 제명한다면 어떻게 독립적인 권한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언어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밝힙니다. 세 번째가, 이거는 정말 저로서도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조사위가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부가 재난의 원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그 과정에서 과연 대응에 적정했는지, 예방활동이나 현장 대응이나 이런 활동들이 적정했는지를 살피자는 게 그게 행정부의 권한 침해입니까? 따라서 보다 정책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해서 밝히겠다. 이거는 해외에서도 인정된 사례이고 충분히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말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사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침해했다는 것인데요. 특조위가 무슨 형사 판결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대신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고발을 하겠죠. 고발을 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면은 다시 사법부로 넘어가겠죠. 그런 절차의 첫 단추일 뿐입니다. 어떻게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는 이미 충분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얘기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경찰의 특수본 수사, 용산경찰서장과 구청장, 서울청 정보부장 기소했을 뿐이죠. 뒤늦게 최근에 서울경찰청장을 1년이 지나서 기소했습니다. 이게 충분히 조사가 된 것입니까? 국정조사 역시 제한된 기간과 제한된 진술에서 거짓 진술과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군중유체화를 원인이라고 특수본은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진상은 그게 아닙니다. 군중유체화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따라서 참사 전에 경비대를 왜 배치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112 신고는 6시 34분부터 계속되었는데 왜 그에 대한 대응이 늦장되었는지, 구조활동은 왜 그렇게 더디되어서 3사 희생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아직 답을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유가족들은 가족을 어떻게 떠나보냈는지, 몇 시 몇 분에 어떤 경위로 갔는지조차도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보다 근본적이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조사는 지연 말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지난 11월, 작년 11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가에게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통해서만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